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복남입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기분 좋은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고 비트코인 주봉 차트부터 살펴보시죠. 지난주 주봉 캔들의 종가가 19K 아래로 형성되었었는데요. 비트코인 주봉 캔들의 종가가 19K 아래로 형성된 것은 2020년 11월 이후로 처음입니다.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약세를 이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거시경제가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크립토 시장은 계속해서 미국 증시와 커플링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거시경제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인과관계를 제대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켜주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돈복남이 여러분들께 분석해서 알려드리죠. 자, 그러면 오늘은 지난 8월 23일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을 시작으로 시황 브리핑과 분석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스닥 선물은 어제 영상에서 제가 1차 지지선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린 파란색 점선 위치에 정확히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노란색 최선과 200일 이평선의 저항을 동시에 받고 하락하기 시작한 상황이라 지금의 위치에서 강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보나치 되돌림의 0.5 라인을 깨고 내려왔다는 것도 하방 압력을 가중시키는 요인 중 하나죠. 50일 이평선 또는 노란색 점선이 위치한 구간에서 단기 반등이 나와줄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에 다시 노란색 최선 또는 200일 이평선의 저항을 다시 받으면서 고점을 낮추게 된다면 미국 증시는 다시금 6월의 저점을 테스트하러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어떤가요? 잘 보셨나요? 작년 이후로 나스닥 분석은 꾸준히 해드렸기 때문에 본패밀리 분들은 이제 상당히 익숙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나스닥은 이런 형태로 움직이며 6월 저점을 테스트하러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현재 나스닥 선물 차트는 어떤 상황인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스닥 선물 차트입니다. 여기 보이시면요, 정확히 노란색 최선까지 반등을 준 후 연이은 하락이 발생하여 6월의 저점에 근접한 것이 보이시나요? 조금 소름 돋으시죠? 제가 예측했던 시나리오대로 정확히 흘러갔습니다. 이로써 미국 증시는 서머 랠리로 인한 상승분을 모두 되돌린 것입니다. 미국 증시에 대한 대표성을 지니는 S&P 500 경우는 이미 6월 저점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이 구간의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한다면 미국 증시는 쌍바닥을 바탕으로 상승에 힘이 실릴 수 있겠지만 거시경제 전망이 어두운 상황이라 쌍바닥을 바탕으로 거센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3번 연속으로 75bp 올린 가운데 미국 국채금리는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높은 장단기 금리 역전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설명해드렸었죠.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셔서 적금을 들 때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년짜리 적금을 드는 것보다 3년짜리 적금에 더 많은 이자가 붙는 게 정상이겠죠. 안 그러면 굳이 돈을 묶을 이유가 없잖아요, 길게. 이는 더 오랫동안 돈을 묶어둘 때 발생하는 리스크와 불편함에 대해 프리미엄을 주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채권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장기 채권의 경우는 기간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붙으면서 단기 채권보다 더 높은 이자를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단기 채권의 금리가 장기 채권의 금리보다 높은 건 도대체 무슨 상황인 걸까요? 미국 연준이 발표하는 기준금리는 초단기 국채에 적용되는 금리를 말합니다. 단기 금리를 중앙은행에서 통제함으로써 장기 금리까지 컨트롤한 것이 일반적인 통화정책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것은 장기 국채 금리와 단기 국채 금리의 성격 차이입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단기 국채가 기준금리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면 장기 국채의 경우는 미래에 대한 채권 시장의 기대감을 크게 반영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미국이 제로금리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2년물 국채금리는 바닥에 머물렀지만 10년물 국채금리는 꾸준히 우상향한 것이 보이시나요? 이는 미국의 경기 부양 정책으로 인해 향후 미국 경제가 좋아질 것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올랐기 때문이죠. 예전 영상에서 제가 채권과 금리, 즉 수익률은 반대 관계라는 것을 설명드렸었죠. 코로나 이후로 국채 금리가 바닥을 찍었다는 것은 반대로 국채의 가격은 고점을 찍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안전자산인 미국 장기 국채로 수요가 몰렸지만 앞으로 미국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판단이 든다면 장기 국채를 비싼 가격에 팔려는 이들에 의해 매도 압력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10년물 국채 금리의 가격은 점차 떨어진 것이고요. 반대로 10년물 국채 금리, 즉 수익률은 우상향한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말 이후로는 단기국채인 2년물 국채 금리가 무서운 속도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단기국채는 기준금리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고 앞에서 설명드렸었죠. 인플레이션 문제가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뤄지고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단기국채가 급격하게 치솟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시장 사이클에서는 단기 금리가 오르면 장기 금리도 일정 간격을 유지하며 함께 오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기간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같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왜 생기는 걸까요? 제가 장기 금리는 미래에 대한 기대치를 반영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코로나 이후로 시장이 경기 회복을 예상하고 장기 금리를 먼저 끌어올렸듯이 지금은 시장이 경기 침체 상황을 예상하고 있기에 장기금리에 하방 압력이 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무서운 속도로 올리고 있지만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다가는 국가 성장에 타격이 가면서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연준은 금리 인상을 멈추고 통화정책의 변화를 주게 될 텐데 장기금리는 이 부분에 대한 반영을 미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채권 가격과 채권 금리는 반대라는 것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채 금리가 지금은 이렇게 무섭게 오르고 있지만 고점을 찍고 방향을 바꾸는 상황이 온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말은 채권 가격이 바닥을 찍는 상황이 조만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채권 가격이 바닥을 형성하는 시기에 장기 국채를 헐값에 매수해두면 향후 국채 가격이 오를 때 큰 차익을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국채에 대한 매수세가 올라가게 되고 그 말은 곧 국채금리에 하방 압력이 걸린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장단기 국채금리가 역전되는 상황이 경기 침체의 중요한 시그널인 이유가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권과 금리에 대한 부분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기에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들어두시면 신문을 읽고 투자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달러 가치가 급등하는 상황 속에서 원달러 환율은 1430원까지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오늘 지난 7월의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7월 저점을 깬 코스피는 2100대까지 우선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세계로 수출하는 환경에서 전 세계의 투자 시장이 큰 타격을 받고 있고 앞으로 그러한 악영향은 한동안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들어서 제가 계속해서 무리하게 투자하지 말고 시장을 보수적으로 길게 봐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죠. 어제 영상에서 설명드린 리플은 제가 분할 매도로 접근하라고 말씀드린 가격을 결국 돌파하지 못하고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저점에 매수해서 수익권에 들어섰다면 펌핑을 줄 때 기계적으로 익절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익절은 옳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줄 때 먹으세요. 비트코인 주봉 캔들이 2020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19K 아래에서 종가를 형성한 것은 그 의미를 곱씹어 보셔야 됩니다. 미국 증시는 6월 바닥에 들어섰고 한국 증시는 7월 바닥을 뚫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라고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할 이유가 낮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렇기에 지금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이 19K를 깨고 내려가는 경우에 대한 대응까지 미리 생각해 둘 수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19K는 깨질 거니까 도망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19K가 깨진다면 어디까지 후퇴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미리 세워둬야 할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돈패밀리 분들이라면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루하루의 시세의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시장을 길게 보고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실력자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DBN 컴퍼니 크립토 분석팀도 힘써서 돕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대로 오르지 못하고 한 번 더 추가 하락을 보일 때 매수하기 좋은 코인을 비투모 공식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비투모 공식 카페가 뭐예요 하시는 분들 없겠죠? 바로 여기 상위 1% 리딩 정보 커뮤니티 비트코인 투자 모임 여기 카페에 오시면 제가 비트코인 떨어졌을 때 주워볼 만한 알트코인 올려놓을 거니까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내일 라이브에서 만나요. 안녕.